결혼 10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아침이면 채린이 준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근하고, 퇴근 후엔 소민이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저녁을 먹는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됐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평온함이 내겐 삶의 안정감이었다.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서서히 시작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채린이 갑자기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튜브 홈트 영상을 따라하는 정도였지만 곧 본격적으로 헬스장을 등록했다고 했다.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터라 나는 그저 건강을 위한 변화라고 반겼다. 운동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매도 좋아진대. 우리 나이에 건강관리 안 하면 나중에 다 병으로 돌아오는 거래. 채린의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40을 앞둔 나이에 건강관리는 필수였고 오히려 내가 따라해야 하나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다 보니 야근이 잦아 운동은 언제나 다음 해로 미뤄지는 과제였다. 첫 변화는 채린의 옷장에서 시작됐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선명한 형광색 운동복들이 옷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용적인 검정색이나 회색 위주였지만 점차 화려한 디자인과 색상의 옷들로 바뀌어 갔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소민이가 내 무릎 위에 앉아 동화책을 읽던 어느 저녁, 채리는 새로 구매한 운동복을 입고 싱긋 웃으며 물었다. 어때? 괜찮아 보여? 소민이가 먼저 반응했다. 엄마 예뻐. 근데 또 새로 샀어. 지난주에도 택배 왔잖아. 채리는 딸의 말에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운동할 때 예쁜 옷 입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 일종의 동기부여? 나는 무심코 마당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떠올렸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 채린의 쇼핑은 운동복뿐 아니라 단백질 보충제, 피트니스 시계, 근육 마사지기 등으로 확장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녀가 쇼핑을 즐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최근의 소비 패턴은 분명 달라진 점이 있었다. 몇 주 후부터는 귀가 시간도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저녁 8시까지였던 운동이 어느새 매일 밤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 많아졌다. 소민이를 재운 후 혼자 식탁에 앉아 찬밥을 데워 먹는 저녁도 잦아졌다. 헬스 끝나고 PT 회원들끼리 단백질 쉐이크 마시는 시간이 있거든. 운동 효과 높이려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대. 그런 채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방금 샤워를 마친 그녀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언제부터인가 채린은 집에 돌아오면 바로 샤워부터 했다. 운동으로 땀을 흘렸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샤워 후에도 남아있는 그 향기는 분명 예전에 채린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스마트워치 알림이 울릴 때마다 채린은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확인했다. 전에는 업무 메시지에도 인상을 쓰던 그녀가 요즘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종종 식사 중에도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무심코 물어본 적이 있다. 요즘 문자 많이 오네? 채린은 당황한 듯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 헬스장 단체 채팅방. 트레이너가 식단이랑 운동 일정 공유해주거든. 그 순간 거실 벽시계의 유리에 미세한 금이 간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저랬던 걸까? 매일 보는 시계인데 금이 간 것을 미처 몰랐다니. 그 작은 균열처럼 우리 일상에도 언제부터인가 미세한 틈이 생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민이의 행동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채린을 찾았지만 요즘은 자연스레 내게 책을 내밀었다. 학교 숙제도 예전엔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는 내게 먼저 묻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소민이가 문득 내게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매일 헬스장에 가? 아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9살 소민이의 눈빛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그림 봉책에는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엄마는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었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채린의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앱을 발견했다. PT 러가는 운동 기록 앱이었는데 화면 속 트레이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다부진 체격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성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그 아래 이슈 트레이너와 함께한 30일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회사 업무로 머리가 복잡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무언가가 서서히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말, 평소와 다름없이 채리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소민이와 나는 집에 남아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다. 문득 딸아이가 말했다. 아빠,
나도 엄마 헬스장에 가볼래. 거기 키즈존도 있대. 소민이의 말에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곳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딸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다음 주에 같이 가보자.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채린의 운동 가방에서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다. 무심코 시선을 돌리니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시우쌤,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39세의 가장, IT 회사 팀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불안한 남편의 얼굴이었다. 소민이는 여전히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직감했다. 의심의 씨앗은 작은 틈새를 타고 자라나는 법이다. 그 싹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건 채린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들여다보면서였다. 소민이에게 줄 생일 선물을 고르던 중 채린의 계정에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이전까지는 주로 쇼핑몰 상품이나 소민이와의 일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다. 사진 속 채린은 낯설 만큼 달라져 있었다. 운동으로 다듬어진 몸매를 자랑하듯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다. 그 자체로는 반가운 변화였지만 사진들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젊은 남성의 존재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댓글에 달린 시우쌤 덕분이에요라는 채린의 답변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주말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술잔이 오가던 중이었다. 대리 하나가 불쑥 물었다. 팀장님, 사모님 요즘 헬스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우리 와이프도 그 헬스장 다니는데 사모님이랑 PT 트레이너 분이랑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젊고 잘생긴 트레이너라고. 동료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키득거렸지만 나는 웃음을 짓지 못했다. 그저 술잔만 말없이 들이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헬스장 이름을 검색했다. 리뷰란에는 이시우 트레이너 최고라는 댓글이 즐비했고 그중 하나는 채린이 남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채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에 공을 들였다. 소민이가 학교에 간 후 나는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물었다. 요즘 헬스장 트레이너랑 많이 친해졌나 봐. 채린의 손이 화장품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PT 받으니까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 트레이너가 회원들한테 다 잘해주니까. 그 순간 나는 채린의 눈이 거울 속 내 시선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출근 후 사무실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채린의 변명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 동료가 보여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채린과 이시우라는 트레이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새롭게 올라와 있었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채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세세한 변화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핸드폰을 내려놓을 때 항상 화면을 엎어두는 습관, 샤워 후 달라진 향수, 운동 시간이 끝났는데도 귀가가 늦어지는 이유, 주말에도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핑계, 소민이도 변화를 느끼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요즘 아빠랑 영화 안 봐? 전에는 토요일마다 같이 봤잖아. 채린은 당황한 듯 소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넘겼다. 엄마가 요즘 운동하느라 좀 바빠서 그래. 곧 같이 볼게. 소민이는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어른스러운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9살이지만 이미 집안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후 채린의 핸드폰이 잠깐 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절대 내려놓지 않던 것이었다. 망설임 끝에 손을 뻗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다. 예전에는 소민이의 생일이었던 비밀번호가 이제는 0931로 바뀌어 있었다. 트레이너의 생일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변화 자체가 의미심장했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가자 시우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대화 내용을 열어보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신문을 집어들었다. 채린이 잊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지며 불륜의 징후를 검색했다. 화면에 나열된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무거워졌다. 외모 변화, 귀가 시간 변동, 핸드폰 비밀번호 변경, 정서적 거리감. 모든 항목이 채린의 최근 행동과 일치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발표 도중 실수를 연발했고 이후 사장의 질책을 들으며 공허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결국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물었다. 혹시 와이프가 말한 그 헬스장 트레이너 뭐라고 했지? 이시우요? 아,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여자 회원들 사이에서 특히 동료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체리는 또 헬스장에 가고 없었다. 혼자 저녁을 먹던 소민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물어봤어. 왜 매일 헬스장에 가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울었어. 아이의 말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체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여러 번 열었다가 다물었다. 다음 날 나는 체린의 SNS 계정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우가 올린 사진 아래 체린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남긴 댓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우의 답글, 그들만의 암호 같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민이의 그림 공책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세 식구가 함께 있던 예전 그림과 달리 이번에는 아빠와 딸만 손을 잡고 있고 엄마는 멀리 다른 사람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때 체린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시우의 이름과 함께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오늘 수업 후에 그 카페에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내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마치 내 마음처럼.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였다. 더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소민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나는 그날 저녁 체린이 다니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균열이 깊게 패어 있었고 그 상처는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불확실한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헬스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운동기구들과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한쪽 구석, 개인 트레이닝 공간에서 웃음을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체린과 아마도 이시우의 젊은 트레이너. 그들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시우의 손이 체린의 허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고 체린의 웃음소리는 내게 들려주던 그것과는 달랐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 내 모습이 유리에 비쳤다. 10년의 결혼 생활, 9살 딸아이,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이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들어가서 그들을 당장 대면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헬스장 문을 밀고 들어가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소민이었다. 아빠, 언제 와? 숙제 도와주기로 했잖아. 딸의 목소리에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손을 떨며 답했다. 그래, 금방 갈게. 문을 밀지 않고 뒤돌아섰다. 오늘은 아니다. 아직은. 소민이를 위해서라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우리 가족을 흔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 안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웠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들을 생각하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헬스장 앞에서 목격한 장면 이후 나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증거를 찾아 나섰다.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한 IT 팀장이 아내를 미행하고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남편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씁쓸했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다. 체린의 귀가 시간이 더욱 늦어진 어느 저녁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소민이를 일찍 재운 후 체린의 노트북을 열었다. 쇼핑몰 운영을 위해 항상 거실에 두는 노트북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다행히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화면이 켜지자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브라우저 기록이었다. 최근 검색어 중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메일함으로 들어가니 헬스플러스 앱에서 온 알림 메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이시우 트레이너와의 개인 트레이닝 일정 변경 안내. 다음 날 오후 2시에서 점심 12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체린이 쇼핑몰 운영으로 바쁘다며 점심시간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메신저 대화였다. 화면을 스크롤하다 시우쌤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발견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열어야 할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대화 내용은 예상보다 더 깊은 관계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을 넘어선 감정적 교류, 비밀 만남 약속.
나에 대한 언급까지. 채린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라는 메시지에 시우가 보낸 답장이 화면에 선명했다. 조심해야겠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곧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결혼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일상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냈다. 도저히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다. 소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차 안에서 채린의 위치를 확인했다. 가족 위치 공유 앱에 찍힌 점은 헬스장이 아닌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였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다. 카페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 때 채린이 카페에서 나왔다. 뒤이어 나온 사람은 역시 시우였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채린이 먼저 떠났고 시우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내 심장은 돌처럼 무거워졌다. 채린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신호등을 지나 그녀의 차는 호텔 앞에 멈췄다. 잠시 후 시우가 택시에서 내려 그곳에 합류했다. 나는 차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날 오후 소민이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나는 계속해서 채린의 거짓말을 떠올렸다. 쇼핑몰 업무로 바쁘다며 점심시간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던 말. 운동이 끝난 후에는 항상 집으로 바로 온다던 약속들. 정말 내가 그렇게 눈이 멀어 있었던 걸까? 소민이가 반가운 얼굴로 뛰어나왔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소민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미 균열이 생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아빠, 오늘 왜 회사 안 갔어? 소민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아빠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소민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집으로 가는 길,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오늘 목격한 장면들로 가득했다. 저녁이 되어도 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민이에게는 엄마가 쇼핑몰 일로 늦는다고 말해두었다. 아이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채린에게 연락을 해볼까 망설이다가 대신 헬스장 CCTV 영상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IT 회사에서 일하며 익힌 기술 덕분에 헬스장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내부 직원용 페이지의 로그인 정보를 우회하여 CCTV 영상 저장소로 들어갔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주일치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채린이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대부분 1시간 정도 운동한 후 시우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거나 아예 헬스장을 나가버렸다. 내가 생각했던 3시간의 운동 시간은 온데간데 없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금요일 저녁 영상이었다. 채린과 시우가 헬스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남아있었다. 둘은 탈의실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채린이 먼저 시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키스했다. 영상을 보는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명백한 불륜이었다. 채린이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그녀는 아직 깨어있는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왜 안 자고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틀었다. 채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다. 설명할 기회를 주려고 했어. 내가 먼저 이야기해주길 바랐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채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그녀의 변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지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소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딸은 생각해봤어? 채리는 더 큰 소리로 흐느꼈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다. 난 너희를 잃고 싶지 않아. 실수였어.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어.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 내 딸의 어머니, 삶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사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잠시 시간이 필요해. 그것이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이혼, 용서, 새로운 시작.
그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이가 내 옆에 와서 꼭 안겼다. 아이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른들은 가끔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소민이의 표정에서 안심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체리는 그날 오전 내내 전화를 걸어왔다. 받지 않았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다. 점심시간, 그녀가 회사로 찾아왔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나의 차가운 목소리에 체리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그녀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소민이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평소처럼 지내자. 그동안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체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가정을 지키는 것과 내 존엄성 사이에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일주일간의 냉전이 이어졌다. 소민이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방문이 닫히면 우리의 대화는 단절되었다. 체리는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밤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10년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민이의 학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평소라면 기다려지는 날이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서로 모른 척해야 하는 또 다른 무대일 뿐이었다. 아침부터 체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다. 소민이 역시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소민이의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는 다른 부부들을 바라보는 것이 갑자기 견디기 힘들어졌다. 체린도 내 생각을 읽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소민이가 우리의 손을 잡아 끌며 교실로 향했다. 엄마, 아빠, 빨리 와. 내 차리 보여줄게. 소민이의 밝은 목소리에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활동을 제안했다. 가족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소민이는 열심히 종이에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붉은색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가족을 담았다.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소민이가 그림을 들어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옆자리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체린에게 속삭였다. 부러워요. 남편분이 정말 가정적이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찾기 힘든데. 그 말에 체린의 얼굴이 굳었다. 나 역시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교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우였다. 헬스장의 그 트레이너가 교실에 들어선 것이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시우는 선생님께 사과하고 교실 뒤편으로 자리를 잡았다. 체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시우의 옆에 앉은 여자아이는 소민이의 반 친구였다. 체린이 몇 번 언급했던 그 아이, 이혼 가정의 아이라고 했었다. 시우가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니. 시선이 마주쳤다. 시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체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시우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눌 때였다. 시우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체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박상혁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오해라는 단어가 내 분노에 불을 지폈다. CCTV에서 본 장면들, 메시지들, 호텔 앞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주먹을 꽉 쥐며 참았다. 이곳은 소민이의 학교였다. 자네가 감히 내게 할 말이 있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에 있던 몇몇 학부모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체린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시우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던 체린은 급히 소민이를 찾아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가자. 아빠는 따로 오실 거야. 소민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짓으로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시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한순간 채린을 향했던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 안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그날 저녁, 소민이가 잠든 후 채린과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직접적인 대화였다. 시우가 진짜 이혼한 사람이었어?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사실이야. 3년 전에 이혼했대. 딸아이 혼자 키우고 있어. 그럼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말을 잇지 못했다. 불륜 상대가 소민이와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라니. 그 복잡한 관계에 현기증이 일었다. 채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처음엔 몰랐어. 헬스장에서 만났을 뿐이었고 소민이 학교에 갔을 때 알게 됐지만 이미 그녀의 변명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시우를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다. 헬스장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마지막 회원이 나가고 불이 꺼지는 시간, 직원 출입구로 나오는 시우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24시간 카페로 들어갔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서로를 마주했다. 이런 상황이 됐네요.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내 아내와 당신이.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4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 채린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거의 처음부터였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당신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자신의 아이 친구의 부모를. 시우의 눈빛이 변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채린 씨는, 그녀는 늘 외로워 보였어요. 남편은 일에만 집중하고 자신은 그저 가정주부로만 취급된다고 했죠. 그 말에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채린이 나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이었다. 정말 그녀가 그렇게 느꼈던 걸까? 어쨌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채린 씨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해요. 우리는 실수였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를 자극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배신이었다. 끝내고 싶다면 왜 계속 연락하지? 어제도 메시지를 보냈더군. 시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어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후로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시우의 시선이 내 뒤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채린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창혁아, 이러지 마. 제발. 채린의 떨리는 목소리.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가 카페를 나가자 채린이 내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여기에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채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말 끝났어. 내가 실수한 거야. 용서해줘. 제발.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용서. 내가 어떻게 용서해? 1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소민이의 친구 아버지와 게다가 헬스장에서, 호텔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창혁아, 제발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봐. 채린의 당부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체면이야. 가족보다 더 중요해.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소민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우리의 싸움을 다 들은 듯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민이에게 달려갔다. 소민아, 왜 여기 있어? 할머니랑 있어야 하잖아. 할머니가 엄마 전화 안 받는다고. 내가 찾아왔어. 소민이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아이는 우리의 말다툼, 그리고 그 언급된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소민아, 어른들 이야기야. 괜찮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민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더 이상 우리랑 살 수 없어요.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채리는 소민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뿌리치고 내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발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내 마음도 함께 떨렸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순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처 입은 내 자존심인가? 아니면 소민이의 행복인가? 채리는 무릎을 꿇고 소민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박함이 보였다. 이것이 연기일까? 진심일까?
그녀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카페를 나서는 우리 셋의 뒷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소민이는 우리 양쪽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채린과 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이 거리는 앞으로 좁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벌어지게 될까? 그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카페에서의 그날 이후 2달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었고 창밖의 나뭇가지들은 모두 앙상해졌다. 우리 가정의 상황도 그 나뭇가지처럼 민낯을 드러냈다. 체리는 헬스장을 그만두었고 소민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시우 역시 자신의 딸을 다른 반으로 옮겼다고 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밤마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던 나는 이제 침실로 돌아왔지만 채린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었고 아침이면 무언의 합의처럼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다. 소민이를 위한 가면극이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채린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걸 읽어줬으면 해. 처음에는 이혼 합의서라도 되는 건가 싶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였다. 채린의 글씨체였다. 그녀는 내가 읽는 동안 자리를 비켜주었다. 편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시우에게 왜 끌렸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일에 지친 당신이 점점 멀게 느껴졌어. 쇼핑몰 운영에 대해 이야기해도 피곤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지. 나는 그저 아내와 엄마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 시우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어. 그게 처음에는 그저 위로였는데 글을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채린이 외로움을 느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불륜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는 냉정한 판단도 함께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눈물로 번져 있었다. 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소민이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추억까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의 신뢰를 되찾고 싶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글을 다 읽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졌다. 분노와 미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선명하게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다. 안타까움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었을까? 주말, 소민이를 친가에 맡기고 채린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결혼 초기에 자주 찾던 곳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채린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고 나는 묵묵히 들었다.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소민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고 채린은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다.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인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그녀도 나도 인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민이의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고 했다. 채린과 나는 나란히 앉아 소민이의 순서를 기다렸다. 손을 꼭 잡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어색했다. 소민이가 무대에 올랐다. 아이는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가족은 평범하지 않아요.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하고 때로는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소민이의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다. 채린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얼마 전 저희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어요.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할까봐.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부끄러움보다는 소민이가 느꼈을 두려움과 혼란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빠가 말했어요. 사랑은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엄마도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소민이의 바람이 만든 대사였을 것이다. 채린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소민이의 발표가 끝난 후 우리는 얼싸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린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답하기는 어려웠다. 용서와 망각은 다른 것이다. 상처는 아마 평생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을까? 노력 중이야. 시간이 필요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변이었다. 봄이 찾아왔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우리는 커플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체리는 쇼핑몰 일 외에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나 역시 변화했다. 업무에만 집중하던 삶에서 벗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소민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체리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깊고 어딘가 성숙해진 느낌이었다. 요즘은 어때? 많이 힘들지? 내 질문에 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 매일이 시험 같아.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당신이 정말 날 다시 믿게 될지. 솔직한 대답이었다. 예전의 체린이라면 무조건 괜찮다고 했을 것이다. 그녀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을까? 나도 힘들어. 가끔은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라.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혀. 내 고백에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다.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억보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추억들이 더 많아질까? 그녀의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오늘 소민이의 생일이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준비했다. 체린이 만든 생크림 케이크, 내가 고른 선물, 그리고 소민이의 환한 미소. 촛불을 끄기 전 소민이가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단순하면서도 깊은 소원이었다. 체린과 나는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주고 싶은 것과 정확히 같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실의 확인, 배신의 상처, 그리고 용서의 과정. 우리는 그 모든 단계를 지나왔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체린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아직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그녀 역시 내가 완전히 용서했는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는 적어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를 붙이는 것처럼 금이 간자리는 영원히 남겠지만 그 균열조차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얼마 전 새로 구입한 것이다. 금이 간 옛 시계는 이제 없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그것이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내린 결정이다. 헬스장 속에서 시작된 비밀은 이제 우리 가정의 아픈 역사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역사가 그렇듯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일 뿐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은 길고 고통스럽지만 그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 오랜만에 체린과 함께 잠들 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은 예전과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